자, 오늘 할 게임은 제7호 열차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가 추천해주고 심지어도 친절하게 한글 패치 파일까지 사이트를 구해주셔가지고 나 되게 편하게 설치했어요. 나 원래 이런 게임 할 때 그 항상 해석본이 좀 문제였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떡 먹여준다? 그러면은 안 먹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먹어야지. 어디 한번 제 7호 열차 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소리 크거나 작으면 알려주세요. 여기는 제 7호 열차. 단방향으로만 운행하는 관광 전용 노선의 열차다. 열차는 개인화된 맞춤 제작 기차와 코스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열차의 종점은 한 번도 외부에 공개적으로 홍보된 적 없는 극비의 명소라는 점이 열차의 일말의 신비감을 더해주었다. 또한 그렇기에 열차의 표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기도 하다. 하지만 비싼 표값에도 불구하고 승객은 여전히 끊이지 않으며 열차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다. 표값이 상당히 비싼가 본데? 열차가 시동을 걸자 열차 칸 안으로 차바퀴가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차 내에서도 느릿느릿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열차가 구형이라서 또는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행객에게 한적한 여행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려는 배려였다. 그러고 보니 열차에 시동이 걸리고 바로 알아차린 거지만 이 열차 칸 안에 소녀 한 명만 있는 것 같다. 혼자 여행하는 승객은 그다지 희귀하지 않다. 게다가 여긴 원래 개인화된 객차로 한 칸이 오직 한 명의 승객에게 속해 있다. 한 칸에 한 명의 승객? 이래서 비싼가 봐. 그런데 이 소녀는 약간 불안해 보인다. 혹시 단독으로 여행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 소녀가 불안하게 창밖을 보고 있는 걸 보고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안녕?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일까 소녀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아주 빠르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오, 야, 완전 약간 그 시절 미소녀 캐릭터인데, 디자인이? 이름이 소녀야? 아니야, 좀 있으면 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름을 알려주겠지?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 앉으셔도 돼요. 오, 야, 이렇게 마주보고 간다고? 모르는 사람이랑? 나 좀 부끄러운데? 소녀 맞은편 자리에 앉은 뒤 나는 이 소녀를 관찰하기 했다? 뭔가 조금, 관찰하기 했다? 소녀는 녹색의 봄옷을 입고 등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다. 그런데 메고 있는 가방의 긴장도로 볼 때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가방 외에 다른 짐이 보이진 않는다.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때 그림체 너무 진짜 그 미소녀? 그 전형적인 미소녀 풍이에요. 종합하자면 소녀는 여행 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혼자 여행 중이니? 그렇다는 게 눈에 뻔히 보였지만 난 예의치를 삼아 물어보았다. 네, 그래요. 그 말을 마친 소녀는 뭔가를 깨달았다. 저기 실례지만 사장님이신가요? 응? 아닌데? 그렇군요. 그럼 열차가 종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내 기억에 맞는다면 대여섯 시간 정도일 거야. 5시간. 소녀는 연이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더니 이따금씩 손목을 어루만졌다. 절반쯤 가면 검표를 시작할 거야. 소녀는 고개를 돌렸다. 약간 놀란 눈치였다. 검표요? 응, 왜? 아니에요.
전 이런 고급 열차나 검표 같은 거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승객이 최우선인 열차니까 네가 바쁠 때는 분명 검표를 하지 않을 거야. 보통 손님이 여유 있을 때만 검표를 하지. 그렇군요. 소녀는 머리를 숙이고는 자기 손목을 지켜본다. 혹시 심심하면 우리 같이 이야기나 할래? 네?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지 몰랐는지 소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보였다. 게다가 목소리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아, 죄송해요. 그냥 가족 이외의 사람이랑 얘기를 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만 흥분해서. 조신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걸 깨닫고 소녀는 얼굴을 붉히고 사과했다. 정말 귀여운 아이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 네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래? 제 이야기요? 그래,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동안 있었던 이야기. 이러면 좀 매너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난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이 주인공 약간 저랑 비슷한데요. 나도 약간 그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알았어요. 그럼 아저씨 이야기는요? 아저씨? 내 이야기? 내 인생은 정말 평범한걸? 게다가 그렇게 시시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까먹었어. 네? 그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치, 불공평하지. 소녀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소녀는 뭔가를 떠올리더니 빠르게 미소를 되찾았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세요. 네 문제의 답을 맞춰보라고? 네. 소녀가 보기 좋은 미소를 내비쳤다. 그럼 아저씨 혹시 저한테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뭔지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이라 나는 기억 속을 더듬었다. 첫 번째는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고 그럼 두 번째는 검표. 잠깐만, 검표는 내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니잖아. 혼자 여행 중이니? 였다. 맞아요, 전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 곁에는 이렇다 할 친구가 없었거든요. 이렇다 할 친구가 없었어?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게 친구가 없는 원인이 뭘까요? 엥? 무슨 추측이든 다 말해보세요. 맞추시면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얘기구나. 재미있는 놀이네. 잠깐 정도는 놀아도 괜찮겠지. 뭘까? 저장 위치? 파일 1번. 스테이지 1. 좋아, 그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릴 때부터 제 곁엔 친구가 없었어요. 소녀 간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합시다. 조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키워드. 확인 버튼을 누를 때 반짝인다면 그 단어는 키워드. 친절한 게임인데? 친구 위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자. 이렇게. 질문 던지기. 다음에 몇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단어는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이고, 검은색 상자는 조작 커서이며 좌측은 질문에 던질 물음표, 우측 X표는 돌아가기. 돌아가기 표시 위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키워드 로고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 물음표를 상자 안으로 흡수한다. 그리고 물음표를 지닌 상태에서 상자를 핵심 질문 근처로 이동시킨 뒤 질문에 확인을 누르면 질문 던지기가 끝난다. 뭐야, 사람, 동물, 유령, 장난감? 원래? 이쪽으로 가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사람. 네 친구라는 거 사람이야? 그럼요. 그 질문 엄청 이상하네요. 그러네. 내가 너무 1차원적이었지? 이상하긴 하네. 보통 친구라면 사람을 말하니까. 다시. 좋아. 유령으로 가자. 네 친구 설마 유령은 아니겠지? 에? 유령이요? 목소리를 들으니 소녀는 확실히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정말 예상대로의 반응이네. 뭐지? 보통 이런 거 약간 유령 이런 거일 텐데 그러면은 이번에 장난감. 네 친구라는 거 장난감이야? 아니에요. 장난감이 곁을 지켜주긴 해도 말을 하진 못하잖아요. 동물이다 이거. 그치, 우리의 친구는 동물이지. 네 친구라는 거 동물이야? 아니에요. 전 동물이랑은 거의 접촉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없었어. 이거는 타인 때문은 아닐 것 같아. 자신 때문 아닐까? 너 자신의 문제로 친구가 없던 거야? 네, 역시. 잠깐 침묵하더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가 없던 건 제가 가진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특정한 질문을 할 경우 대화 내용에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있는 거 다 클릭해야 된다고? 좋아.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볼까? 다른 사람 때문에 친구가 없던 거니?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좋아. 자, 친구가 없었어. 없는 거는 내 자신 때문이고, 그 이유가 뭘까? 약간 이런 거는 조금 병영 미소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병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가 무슨 병 같은 걸 알아서 그랬나? 병이라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스테이지 클리어? 내가 제대로 답을 한 모양인지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양손을 불안한 듯 주무른다. 이 정도 추리물은 추리물도 아닌데 되게 뭔가 힐링인데?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제가 어릴 때 사고가 나는 바람에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인다고? 이유라는 게 실명 때문이었구나. 레이트. 미안해. 생각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게 만들었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지난 일인걸요. 게다가 지금은 다 나았고요. 다행이다. 그 말을 하며 소녀는 눈을 깜빡였다. 소녀의 눈은 그윽해서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색이었다. 저 원래도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 게 서툰데 거기다가 눈까지 안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하기 어려워졌어요. 바꾸려고도 해봤는데 역시 그대로였죠.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는 사람은 거의 엄마 아빠뿐이었죠. 아빠 엄마뿐이었죠. 수술 같은 건 안 해봤어? 해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각막 이식을 할 때 거의 거부 반응이 없다던데 저는 이상하게 외부 수술을 하면은 거부 반응이 격하게 나타났어요. 여러 번 수술했는데 다 똑같았어요. 거기다 수술비까지 있으니까 수술은 결국 포기했죠. 에이, 그렇게 진지한 표정 하지 마세요. 그래.
소녀의 말을 듣고서야 난 스스로가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얘기 듣고 싶으면 표정을 바꿔주세요. 약간 혼내는 투의 그 말을 듣고 보니 난 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 계속해줘. 앞이 안 보이게 되고 사는 게 엄청 불편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이런 생활에 적응이 됐어요. 그치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기 싫어서 적응이 된 뒤에도 전 다른 사람이랑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계속 혼자였어? 네. 어차피 저 혼자 있든 다른 사람이 곁에 있든 상대를 못 보는 거 똑같으니까요. 소녀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짜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혼자 외롭게 늙을 수도 있겠는데? 네. 나중에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보아하니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나봐? 대충 1년 좀 넘기 전에 아빠가 전전을 가셔야 해서 저희 가족이 이사를 했거든요. 그날 전 주변 환경에 적응해보려고 혼자 나갔어요. 혼자서 너무 위험했던 거 아니야? 꼭 혼자 사는데 적응을 해야 했으니까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순 없잖아요. 정말 의지가 굳은 아이야. 그런데 결국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잘못해서 바로 헛디딘 거예요. 이거 꽤 위험한데? 우와. 그때 굴러떨어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됐었죠. 결국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뭔가 부드러운 거 위로 넘어졌어요. 부드러운 거라면 누가 집 앞에 놔둔 쓰레기 봉투는 아니지? 아니거든요? 가끔은 좀 좋은 쪽을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 봉투는 너무 깨잖아요. 미안해. 난 원래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나도 참 그렇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좀 로맨틱한 느낌을 더 추측해보면 그 부드러운 뭔가는 사람이었어? 네. 제가 막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괜찮아? 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전 머리 위에서 가벼운 호흡이 전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소녀의 얼굴에 홍조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엄청 가벼운 동작으로 부축해서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방금은 정말 미안했어. 그치만 안 다쳐서 다행이야. 그 목소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남이 있는 곳에 굴러떨어진 건 전데 상대가 먼저 제게 사과하다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세상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은걸? 예를 들면 나처럼 말이지. 양심이 훗, 웃기려고 한 말 아니야. 이 얘긴 관둘게. 계속해줘. 저는 걔한테 나야말로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엄청 오래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해서 저는 하마터면 뭐라고 사과할지조차 떠올리지 못할 뻔했죠. 그 목소리는 걱정을 가득 담아 말했어요. 너 오전에 새로 이사 온 사람 같은데 아니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걔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번엔 땅으로 바로 안 넘어져서 다행인데 다음에 계단 내려올 땐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때 저는 엄청 궁색해 보여서 고맙단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난간을 더듬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 걸음 안 뗐는데 뒤에서 걔가 의아해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걔가 제 앞으로 돌아오더니 발걸음을 멈췄어요. 네 눈... 그 아이는 망설였죠. 전 걔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 것 같았어요. 평소에 집 밖에 나가면 늘 주변에서 웅성웅성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람들은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언제나 다른 종족을 본 것처럼 반응해요. 소녀는 약간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걔가 네 추측대로 말했어? 그런데 제가 틀렸던 거예요. 말하는 투에서 내키지 않는 기색이 약간 느껴졌지만 그래도 소녀는 웃음을 지었다. 걔는 거기까지 말을 하고 바로 멈췄어요.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했죠. 괜찮다면 네가 이 근처에 익숙해지게 내가 안내해줘도 될까?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아이는 제 손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아래층으로 안내했죠. 약간 매너? 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 아이는 시종일관 발걸음을 천천히 걸었고 손바닥도 따스했어요. 그건 제가 실망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느낀 온기였어요. 갑작스레 생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 손을 놓겠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상대가 저한테는 그저 믿을 수 있을지 어떨지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는데도요. 분명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교류를 하게 되니까 긴장이 돼서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던 거겠지. 확실히 긴장을 하긴 했어요. 그치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감정도 섞여 있었죠. 어때? 다른 사람이 생기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았지? 네. 그리고 전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 알았어요. 또 마침 저보다 한 살 많다는 것도요. 되게 뭔가 많은 걸 많이 알았는데? 야, 이거는 순애다, 순애. 그 뒤로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아빠 엄마도 엄청 기뻐하셨죠. 전 맨날 걔네 집에 놀러 갔어요. 민폐가 될까봐 걱정도 들었지만 어차피 걔는 매일 집에만 박혀 있는다고 했거든요. 잠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걔가 하루 종일 집에 박혀 산다 그랬다며? 그런데 그 또래면 학교에 가야 하지 않아? 확실히 그렇죠. 저도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디? 에헤이, 맞춰보세요. 여기서? 사람을 참 궁금하게 만드는 미소인데? 스테이지 2. 이유는 모르겠지만 걔는 매일 집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이유다, 이거는 무조건. 우측 하단 모퉁이에 꽃잎? 문제에 대한 답이 모호할 때 하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점을 모아야 하는데 꽃잎의 숫자가 요점 개수? 요점 하나를 모을 때마다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면 모든 꽃잎이 떨어지면 스테이지 클리어. 좋아, 이유. 이번 친구는 건강. 걔 몸이 안 좋았어? 병이 나서 집에서 치료했다던가.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 걔랑 걔네 부모님께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병은 없다더라고요. 그랬구나. 확실한 답을 얻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너 엄청 걔를 의식했구나. 네? 그게 꽃잎 한 장 떨어졌어. 학교. 자퇴했거나 퇴학당한 거야? 아니요, 그의 성적은 엄청 좋았고 학교는 잠깐 쉬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 애는 제가 수업하다 어려웠던 걸 자주 설명해뒀어요. 앞이 안 보여서 어려웠지만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결국 돈 때문? 걔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다녔다던가? 집안 사정은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엄청 큰 서재도 있었던걸요? 그런 금전 문제는 아니었겠네? 어디 보자. 틀어박혀? 내일? 집? 모른다. 개? 이거는 이게 아니, 성격은 되게 좋은 애 같은데? 취미. 소녀는 평소 취미가 뭐였어? 책 보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엄청 많이 알고 있었죠. 그 외에는 늘 절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저 혼자 있을 때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독서랑 산책이라 다 점잖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네? 이번에는 외모. 근데 모르잖아. 외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소녀는 어떻게 생겼어? 잠깐. 내가 어쩌다 이런 멍청한 질문을 했지? 미안. 신경 쓰지 마세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요. 부드러운 아이였으니까 엄청 잘생겼을 거예요. 나도 외모 클릭해놓고 이게 아닌데 이랬어 속으로. 그럼 나랑 상상 속의 걔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 야, 이건 당연히 걔지. 지금 처음 만난 아저씨랑 나를 그렇게 나랑 그렇게 잘 놀아준 친구랑 그 비교 대상이 되나? 네? 그건 알았어. 아니에요. 아저씨도 엄청 잘생기셨어요. 정말이에요. 헤헤,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잠깐, 너 지금은 앞이 보이잖아?
그렇단 얘긴,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좋을 대로 해. 소년의 성격은 어땠어? 엄청 부드러웠어요.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성격이었죠. 따스하더라. 저 사람 성격은 설명 잘 못해서. 그럼 난 어떤 사람 같아? 응? 얘기 안 해도 되나요? 강요하진 않을게. 이 아저씨가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데? 집. 가족 구성. 소녀는 평소에 누구랑 같이 살았어? 걔네 부모님이랑 살았어요. 걔는 자기 부모님과 살았죠. 그럼 여기서의 또 아니야. 나가. 부모님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나? 부모님의 결혼 상태? 소년의 부모님 말인데 이혼은 안 하셨지? 야, 이거 진짜 완전 물의 그 잡채다. 그럼요. 두 분은 금술이 아주 좋았어요. 소년의 부모님은 뭐 하는 분들이셨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두 분 다 출근을 안 하셨거든요. 출근을 안 해? 네, 두 분 다 퇴직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군. 손잎 다 떨어졌다. 스테이지 클리어. 근데 이거 왜 자꾸 챕터별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지? 그럼 너도 원인을 몰랐던 거네? 맞아요. 다른 사람 사생활을 주제 넘게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렇네. 우리 대화 주제가 약간 사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 그 소년이 네가 실명하고 나서 처음 사귄 친구야?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느낌은 어땠어? 글쎄요. 엄청 묘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꼭 어둠의 세계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들이어진 것 같았죠. 죄송해요. 방금 그 말 너무 억지스러웠죠? 아니야. 아주 훌륭한 표현이었어. 잠시 멈추고는 소년은 이어서 말했다. 걔랑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는 생활 속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절 데리고 산책 나가는 걸 즐겨서 저 혼자서는 갈 수 없고 감히 갈 엄두도 못 냈던 곳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걔는 어디 있는 잔디가 제일 부드러운지도 알고 어느 건물 옥상의 바람이 제일 기분 좋은지도 알았죠. 그 아이는 어느 대로에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지도 알았고 어느 공원에 가야 제일 조용한지도 알았어요. 야, 이거 좋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제가 모르는 많은 걸 알려줬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애 같네.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얼굴에 가득한 행복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제가 언제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 걔한테 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걔가 말하더라고요. 괜찮아, 어차피 평소에도 나 혼자 여기 오는 걸 한 명 더 늘어나면 더 좋지 않겠어? 하고. 그래서 저는 걱정을 그만뒀어요. 그 소년 다른 친구는 없었니?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이 걔를 만나러 오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두 사람 같이 있기 딱 어울리는 한 쌍이었네. 날씨가 안 좋거나 외출하지 않을 때는 걔가 집에서 저한테 책을 읽어줬어요. 동화, 소설, 잡문, 아주 넓은 분야의 책들이었죠. 마린하우스 얘긴데 걔네 집에 정말 책이 많았어요. 평소에도 책 읽기를 즐겼던 거겠지. 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였어?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응? 이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만 볼 수 있다면 같은 답은 아니길 바래. 그럼 물어본 내가 너무 미안해진다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성숙한 거 아니야? 내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소녀라면 아주 밝고 힘차면서 로맨틱한 문학작품을 봐야 한다고. 아, 그게 플럭 말이 많았네. 다시 물어볼게. 아, 나 이거 뭐지? 주인공 무조건 말하는 게 약간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을 말해줄래? 아,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대답할 엄두가 안 나네요. 응? 제가 좋아하는 책은 설마 정말 그 책을? 아,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숲속의 악마예요. 제목을 들으니 동화인가? 훌륭해 아주 소녀다워. 소녀가 어떻게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고 난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하지만 소녀는 곧장 원래 표정을 되찾고 화제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 이야기를 듣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 그 애가 들려주는 동화가 좋아요. 걔 목소리가 좋아서 뭘 읽어주든 다 마음에 들었던 거구나. 맞지? 맞아요. 걔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저는 그런 적 애가 참 귀엽네. 좋아, 또 성공이군. 됐어, 알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 만약 내 주변에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그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 좋아했을 거라고. 저 정말요? 완전히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성격이다. 정말 듣기 좋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어. 저는 부모님을 제외한 사람의 말에서 처음으로 그런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거 분명 평생 못 잊을 목소리였겠다. 맞아요. 게다가 그 목소리로 해준 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기도 했어요. 잠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라고? 재미있네. 이번엔 내가 직접 맞춰볼 테니까 두고 봐. 내 말투는 네가 못 따라하지? 스테이지 3. 그 말을 들으니 단숨에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말. 아저씨가 지금 고백? 고백? 고백인가? 야, 아니에요. 소녀는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졌다. 근데 고백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여기 지금 고백밖에 없는데 이게 고백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아니라니. 마음. 아니네. 바뀌었다? 마음. 여기서 분노는 솔직히 아님. 근데 만약에 고백, 슬픔? 뭔가 슬픔일 것 같아, 느낌이. 혹시 그때 엄청 슬펐어? 전혀요. 걔가 저랑 있어줄 때는 한 번도 울적했던 적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다. 놀라움이려나? 넌 그 말을 듣고 기뻤니?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기쁘다기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죠. 다른 감정? 놀람? 분노는 아닐 거 아니야. 분노는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 네, 엄청 놀랐죠. 그 일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으니까요. 오! 추가? 다른 질문을 통해 정보를 더 얻어야. 그럼 그 일. 이거 이사다. 예전에 이사한 거 말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뭔가 약간 보통 이런 절절한 사랑 이야기는 이사가 필수 코스인데 혹시 예전에 실명했던 거 말하는 거니? 아니요. 하지만 좀 근접했어요. 잊고 지냈다. 나쁜 일.
잊고 있었던 일이란 게 안 좋은 일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출발은 좋았거든요. 야, 은근 어렵다. 아, 추가된 게 내가 맞춰서 추가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잊고 있었다는 그 일이 좋은 일이었니?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아, 미소녀의 마음은 됐다. 이제 추가됐다. 그럼 여기에 추가됐다는 건가? 이거 좋은 일도 아니다 나쁜 일도 아니다. 혹시 전에 실패했던 수술 얘기야? 그 말도 추가됐어? 봐야겠다. 네, 매번 성공을 바랐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수술이요. 좋아, 그 말. 이별. 엄청 놀랐다면 갑자기 이사 같은 걸 한다면서 작별 인사를 한 거지? 아, 그것도 아니에요. 작별 인사도 아닌가 잘 생각해봐야겠는데? 그치, 방금 밑에가 수술이었으니까 수술이겠지? 하지만 뭔가 이별이 땡겼어.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 답은 하나뿐이네. 설마 너한테 재수술을 시켜주고 싶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했어? 네, 긍정의 답은 얻었다. 아, 재수술을 시켜주고 싶다고? 어떡해? 돈이 엄청 많은가? 아니면은, 뭘까? 대충 된 것 같네요. 걔가 그때 했던 말은, 난 네가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해주고 싶어. 와, 진짜 사람 감동시키는 멘트네. 네, 그렇죠?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저한테 각막이식 수술을 시켜주고 싶다고요. 설마 본인 거는 아니겠지? 그때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죠. 왜냐면 몇 번의 수술이 모두 실패한 이유로 저는 다시 수술한다는 걸 거의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걔한테 눈에 거부 반응이 엄청 심했다는 것도 얘기했어? 네, 그 뒤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걔는 잠깐 침묵하더니 그래도 제 손을 당기고는 말했죠. 괜찮아, 한번 시험해보자. 넌 그렇게 하자고 했어? 아니요. 그 아이의 손은 엄청 따스했지만 그래도 저는 실망을 계속해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매번 수술한 뒤면 제가 앞을 볼 수 있길 바랐었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서 눈을 떠봐도 눈앞은 여전히 어둠이었고 그에 뒤따르는 건 견딜 수 없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죠. 몇 번의 수술을 하고 전 그런 느낌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희망이 부풀었다고 매번 실망하게 되는 느낌이요. 그게 제가 자발적으로 그 아이의 손을 놨던 때였죠. 나 다시 눈이랑 관련된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치, 그럴 수 있지. 응. 그럴 수 있지. 저는 몸을 돌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전 내심 엄청 불안했어요. 그 아이는 분명 절 생각해준 건데 제가 그렇게 한 게 너무 무례했던 게 아닐까 해서요. 둘 다 안타깝네요. 걔 성격이라면 먼저 사과한 건 걔였을 것 같은데, 맞지? 네. 그 아이는 바로 제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멋대로 눈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죠?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 너 같은 일을 겪었다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그런가요? 고마워요. 그 뒤로 이어진 나날들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전 마음속으로 계속 그 일만 생각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걔는 아예 눈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생각이 지나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에 뭔가 약간의 실망감이 더해진 느낌이었어요. 너 목소리에 엄청 민감하구나. 네,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의 표정을 못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목소리로 감정을 헤아리는 데 익숙해졌죠. 그날 저희는 다른 도시로 가는 단거리 열차를 탔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산책 나오는 건 오랜만이야. 출발 전에 걔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엄청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도 그걸 알아봤는지 열차에 타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계속 어색하게 가만히 있던 건 아니지? 분위기가 좀 많이 미묘하잖아? 아, 맞아요. 거기다 그건 제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거라. 제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을 꺼낼 준비를 하는데 그 애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걔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더 먼 곳까지 가고 싶니?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걔도 이어서 제게 말했죠. 나도 그래. 내 말은 널 데리고 더 먼 곳까지 가고 싶단 얘기야. 네가 원래 갈 수 있던 곳들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너 혼자 가게 된다면 그래도 멀리까지 갈 용기를 낼 수 있겠어? 걔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그런 거 정말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때까지 제가 가본 적 없던 곳에 가게 된 건 다 그 아이가 있는 덕분이었어요. 저의 세상은 줄고 캄캄한 암흑뿐이었죠. 집을 제외한 어느 곳이든 제게는 다 낯설고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전 완전히 그 아이를 제 눈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 눈으로 여기고 있었대. 근데 이거는 그 상대방도 그렇게 이 아이의 눈이 돼준 거잖아. 지금까지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는 잔디가 부드럽고 여기는 뭐 바람이 불고 약간 이런 거를 다 알려준 거니까. 만약 그때 넘어지지 않고 그 애랑 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도 예전처럼 계속 혼자였을 테죠. 그래서 그 애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아예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도 제가 침묵하는 걸 알아차리고 제게 말했죠. 미안, 내가 엄청 이상한 소리를 했네? 난 그냥 그런 생각을, 아니 바람이지. 네가 혼자서도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길 바랬어. 그리고 나아가서 어둠 밖에 있는 경치를 볼 수 있길 바랐고. 잠깐만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렸어요. 아마도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어둠 바깥의 광경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자면 이미 엄청 오래전 일이죠. 너무 오래돼서 하늘의 푸른색이랑 나무의 녹색만 기억날 정도로 흐릿해요. 비록 실망감을 느끼게 될까 겁내긴 했지만 하지만 전 정말로 진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할 때 소녀의 눈시울이 반짝이는 빛으로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제가 뭘 보고 싶었냐면 역시 그 소녀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았을까? 아, 과몰입하게 된다. 전 천천히 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래, 얼굴 한번 보고 싶지. 눈 뜨면 보고 싶지. 윤곽 하나하나를 만져가면서요. 내가 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전 걔한테 제 바람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멍해지더라고요. 나 다시 한번 수술하고 싶어. 그리고 눈을 떠서 네 모습도 보고 싶고. 그래, 모습 봐야지. 어서 수술하라고. 네 생각엔 수술이 성공할 것 같아? 저는 손을 놓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했죠. 눈으로 볼 순 없었지만 저도 그 애가 기뻐하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꼭 성공할 거야.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감격이 실린 떨림이었어요. 관심 가져주는 친구가 있는 건 정말 좋네. 맞아요. 소녀의 얼굴에 그리워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네가 볼 수 있게 되면 난 널 데리고 엄청 많은 곳을 다닐 거야. 네가 좋아하는 책도 잔뜩 사주고 그리고 또 너한테 제가 후회할까봐 겁이라도 난 것처럼 걔는 흥분해서 제게 미래의 일을 계속 말했어요. 걔가 한 말들은 제게는 한 줄기 빛 같았죠. 아주 작은 줄기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따뜻해서 아이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 따뜻해서 시간이 계속 그 순간에 멈춰있게 해줄 정도였죠. 비록 눈으로 볼 순 없었지만 저도 그날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건 분명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나중에 아빠 엄마랑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두 분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해주셨고요. 아마 그 애가 미리 저 아빠 엄마를 만나서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와, 부모님까지 설득을 했어? 그뿐 아니라 제 수술비를 자기 집에서 부담하겠다는 제안도 했나 보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제 아빠 엄마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요. 이거는 정말 찐 부자라면은 우정으로도 우정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순애? 순애일까?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순애를 넘는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감히 뭐라 할 그럴 표현이 없네요. 정말 엄청 착한 친구네. 나였다면 절대 거절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본인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영 좋지 못한 거 아닌가요? 설교당했다. 남은 건 병원에 가서 각종 수속을 처리하고 집에서 기다리면 그만이었죠. 각막도 기증자를 찾아야 하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사가 저는 집에서 안내가 있을 때까지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제 이식 수술을 엄청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집에 있길 바랬죠. 그리고 그동안은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 했어요. 좀 쓸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애는 제가 수술한 뒤에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그 순간에 꼭 제 앞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모밀건조했어도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수술 받을 날이 됐겠네? 네, 어느 날 의사가 갑자기 수술을 진행할 날짜가 됐다고 알려왔고 아빠 엄마는 서둘러 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는데 그 애랑 한 약속을 떠올리니까 바로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아주 빠르게 끝났어요. 정신이 들거나 보니 눈앞에 거즈를 대고 있긴 했지만 전에 수술하고 눈에 왔던 그런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누구도 방해하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나서 눈에 있던 거즈도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됐죠. 그날은 제가 수술한 이후 처음으로 눈을 뜨는 때였어요. 소년이 어떻게 생겼나도 봤어? 응? 눈을 뜨고 나서 전 소녀의 기분이 순간 바뀌면서 가라앉았고 목소리 톤도 그와 함께 적잖이 낮아졌다. 이때 일은 아마 본인 입으로 차마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괜찮아. 얼마나 오래 걸리든 난 여기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한동안 무언의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 뒤 소녀는 원래의 기분으로 돌아와서 입을 열었다. 스테이지 4. 수술 후에 저는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수술 성공. 수술은 성공했겠지? 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눈을 떴다. 보였나? 눈을 뜨고 나서 사물이 보였어? 보이기도 했지만 안 보이기도 했어요. 응? 안 보이기도 했다고? 이번에는 꽃잎이 4개야. 그러면은 여기 해보자. 다 해보자. 수술이 실패했어? 아니요. 전에 했던 어떤 수술보다도 잘 됐어요. 그리고 맞아, 모든 수를 총동원. 눈을 뜨고 나서 사물이 안 보였니? 안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보이는 것도 있었죠. 이게 뭐지? 팝하고 잠시만요.
궁금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나와라, 파파고. 네, 이거 근데 파파고여가지고 그냥 저 해석된 대로 그냥 말할게요. 내 문은 눈앞의 사물을 볼 수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볼 수 없다. 라고 하네요. 보고 싶은 거를 볼 수 없다? 아, 뭐야. 여기 다 나오잖아. 아, 뭐야. 파파고 괜히 돌렸어. 아, 웃겨. 맞아. 이거야. 야, 파파고 잘했네. 눈앞에 사물이 보이게 됐지만 제가 안 보고 싶던 건 안 보이게 됐어요. 일단 눈을 뜨다에 하나 더 있었어. 거부 반응. 눈을 뜨고 예전처럼 거부 반응이 왔어? 아니요, 저도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수술 의외로 성공적이었네? 눈앞에 보고 싶던 거. 아니, 안 보이게 됐다? 소년은 보였어? 응? 소년은 머리를 떨궜다. 아니요, 그 애는 보지 못했어요. 아! 꽃잎 한 장 떨어졌어. 부모님은 보였어? 네. 아빠 엄마는 전보다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두 분을 보고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소년은 약간 창피한 얼굴을 했다. 창피할 거 없어.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됐으니 엄청 감동하는 게 당연하지. 네. 아, 이거는 다 선택하는 거구나. 꽃잎이 다 여기서 나오네. 눈앞의 광경은 보였어? 네.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금 저 스스로의 눈으로 눈앞의 사물을 보게 됐어요. 하얀 침대, 하얀 바닥, 하얀 천장. 그리고 창밖에 있는 나무의 푸르름이 보였죠. 의사는 보였어? 네. 의사 선생님은 침대 옆에서 관심 어린 눈길로 절 보고 계셨어요. 불안한데? 눈앞이 보였는데 그 소년만 안 보였다고? 네. 엄청 이상하죠? 잠깐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난 곧장 소녀의 의미를 이해했다. 소녀는 약속했던 대로 소녀가 눈을 뜨는 그때 소녀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거겠지. 분명히 나랑 약속했는데 어째서 그 아이는 왜 여기 없지? 소녀의 목이 약간 메었다. 어쩌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떠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빠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두 분 모두 그런 사람? 어? 무슨 소리지 이게? 모른다고? 두 분은 알 수 없다는 눈빛으로 살면서 그런 사람은 본 적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도 계속 저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게다가 그 아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셨지 않나요? 뭐야? 어떻게 두 분이 그 애의 존재를 모를 수 있죠? 전 다시 옆을 지키던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그 애를 기억 못하더군요. 하지만 그 애가 절 병원으로 데려갔었기 때문에 의사도 그 애를 못 봤을 리가 없어요. 확실히 엄청 이상하네. 나는 약간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 이런 거 전 믿을 수 없어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전 눈을 감은 채 기억대로 그 애의 집 입구로 갔어요. 눈을 떴을 땐 실명했을 때 기준이니까 눈을 감고 입구로 집으로 찾아갔다고? 이것도 참... 그 친구랑 만났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문 손잡이를 돌려보려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니 눈앞에 펼쳐진 건 텅텅 빈 집이었어요. 꼭 아무도 와본 적 없었던 것처럼요. 그랬었니?
옆에 사는 이웃이 소리를 듣거나 얘기를 해줬는데 그 집에는 계속 아무도 안 살았고 빈 채로 남겨진 지 오래됐다더라고요. 나는 약간 혹시 조금 주위에서 짜고 쳤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무도 안 산 지 오래됐다고? 그러면은 대체 이게 뭐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우의 기분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목소리 역시 떨렸다. 모두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그토록 따뜻했던 사람이고 목소리도 그렇게 좋은데 전 그의 체온까지도 느꼈다고요. 나카? 모르겠어요. 연애 시뮬레이션은 아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설마 제 기억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했다는 거냐고요? 절대 못 믿어요. 전에 그 애와 같이 보낸 시간이 가짜라는 거 믿을 수 없어요. 그치, 믿을 수 없지. 이걸 어떻게 그동안 그러면은 나랑 지금까지 같이 있던 그 애는 뭐고, 그게 다 뭡니까, 그러면? 그 애는 절 데리고 아주 많은 곳을 갔어요. 그곳에는 그 애의 손길이 남아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애는 제게 많은 책을 읽어줬어요. 저 심지어 걔가 글자 하나하나 읽을 때 어감까지 생각나는걸요? 그런 기억이 어떻게 가짜겠어요. 걔가 그날 저랑 했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소녀는 전심전력으로 잃어버린 평정을 되찾았다. 제가 어디에 있든 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함께 어울리는데도 걔의 사진 한 장 없죠. 사진 한 장 없대. 전 이제 겁이 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기억에 정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걔랑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제 상상일까봐 두려워요. 그 아이가 정말 존재한 적 없었을까봐 너무 겁이 나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일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그 애를 기억하는지 묻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들 기억을 못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예 그런 사람 본 적조차 없다는 느낌이죠. 아빠 엄마는 그저 매일 걱정하면서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하소연에 나는 무엇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실례지만 한참이 지나고 소녀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마지막 문제야? 응? 아저씨는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어요? 아저씨도 그 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애라는 거 안 믿으시죠? 아저씨는 제가 말해드린 그의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저씨 생각에는 걔가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그 애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정말 나한테서 답을 듣고 싶어? 네. 그게 어떤 답이든? 네. 그럼 내 추측을 말해줄게. 고마워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저씨는 걔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어요? 뭐야, 이건 한 줄이 다 통으로. 뭐야. 너 소년이 한 말을 의심해 본 적은 있니? 네? 예를 들어 걔는 집에 박혀있는 이유가 병 때문이 아니라 했잖아. 어쩌면 그 애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다 퇴직하고 집에 있는 건 말이 좀 안 되지. 네. 그런데 그게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면은? 소년이 너한테 수술을 시켜주기로 마음먹었을 때 걔는 이미 자기 몸 상태를 알았을 거야. 설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소년의 병은 앓은 지 꽤 된 상태였을 것 같아. 마지막에 자기 각막을 내게 주면서 그 애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겠지?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네가 알아차리길 원치 않았고 그래서 네가 수술을 마음먹은 뒤로는 너랑 만나지 않은 거야. 아, 글씨가 소녀는 틀림없이 자기 부모님과 네 부모님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뒀겠지. 내게는 절대 진상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말이야. 그래서 네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죽음. 어째서. 그래서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답은 그 소녀는 어쩌면 이미 세상에 떴을지도 몰라. 거짓말. 아니에요. 걔는 거짓말이야. 어째서 왜 이런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안해. 너도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줄 알았어. 저는 생각해본 적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선우의 눈물이 드디어 흘러내렸다. 그런 답은 그 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슬프잖아요. 난 둘 다 슬픈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고 죽었다는 것도 분명 나랑 약속했는데 어째서 약속을 안 지키냔 말이에요. 그런 해답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설령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어느새 옷삽을 적셨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후련하게 감정을 털어내는 게 더 좋겠지. 다시 오겠죠? 그 애는 꼭 다시 오겠죠? 눈이 보이게 되면 엄청 많은 곳에 데려다주고 여러 가지 책도 사준다고 했어요. 그랬던 걔가 전 이미 그 낯선 곳들을 가봤고 혼자서 많은 책들도 다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애가 나타나서 모든 게 그냥 못된 장난이었다고 해줄 거라고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걔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애를 제 눈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혼자서 앞을 못 쓰게 된 뒤에서야 알게 됐죠. 전 여전히 그 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요. 걔가 전에 그랬어요. 제게 다시 이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치만 제가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잖아요. 전 그저 그의 목소리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걔가 제게 남겨준 유일한 물건은 제 눈앞의 빛뿐이에요. 차라리 예전처럼 눈앞이 어둠 뿐이라도 곁에 그 애가 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슬퍼.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죠. 기분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소녀는 손목을 가리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고 싶으면 시원하게 울어. 네. 소녀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난 이미 여러 차례 들어봤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저 위로뿐. 그걸 제외하고 또 내겐 또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소녀의 마음은 이미 진정돼 있었다. 미안해요. 방금 너무 못 볼 꼴을 보였네요. 괜찮아. 그 뒤로 저는 계속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열차에 올라 종점의 신비한 광경을 보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죠. 그랬구나. 저랑 얘기해주셔서 고마워요. 전 엄청 기뻐요. 나도 그래. 그럼 슬슬 때가 된 것 같네? 네? 귀찮겠지만 차표 좀 보여주겠니? 어? 검표? 어라? 열차가 이미 반 넘게 왔거든. 방금은 이야기 중이어서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차표 보여줄 수 있지? 네? 응? 잠깐만요. 아저씨 차장 아니라면서요.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내게 검표할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럼 표를 보여주렴. 전 소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목을 슬쩍 봤다. 혹시 차표가 없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게 설마 무임승차요? 아닌데 이거 곤란한데 모르나 본데 제 7호 열차의 표값은 엄청 비싸다고? 게다가 네 얘기로 미뤄보면 너한테 지금 표를 살 만큼의 경제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말넘심. 소녀의 몸이 불안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러면 널 하차시킬 수밖에 없어. 기다려주세요. 하차라는 말을 들은 소녀는 곧장 내 말을 끊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부탁할게요.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열차를 타고 종점까지 가고 싶어요. 한 번만 봐달라. 안 될 건 없지만 왜 봐줘야 하지? 울적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면 고통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정말이니? 그래요. 소녀의 왼손이 오른쪽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믿어주세요.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그 손목을 힐끗거리는데 그게 뭐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소녀의 표정을 보며 난 망설였다. 좋아, 이번 한 번만 네 얘기를 들은 보답으로 봐줄게.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듣고 소녀는 기쁨에 차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이어서 내게 사과했다. 봐주기로 한 게 잘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소녀는 아주 기뻐 보인다. 엔딩이? 어쩌면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도 방관장인 나로서는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알아낼 길이 없다. 그러니 상대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걸로 된 것이겠지. 그럼 이만 실례할게. 난 다음 칸으로 가봐야 해서. 네. 고생하셨어요. 소녀는 일어나 내게 꾸벅 인사하고는 다시 앉았다. 일어나 보니 차 안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바깥의 태양은 여전히 반짝였고 창밖을 보던 소녀는 모자챙을 당겨 햇빛을 가렸다. 꼭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말이다. 곧 이 열차는 종점에 도착한다. 소녀는 종점의 풍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까? 하지만 그런 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몸을 고쳐 세우고는 나는 다음 열차 칸으로 간다. 거기에 다른 승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여행은 아직 종점에 이르지 않았다. 손목 뭐야? 손목 뭐야?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되었다. 한번 해보자고. 뭐야, 손목. 뭐야? 저 남자 누구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는 고민 끝에 아까 한번 봐줬으니까 이번에는 거절을 해야겠지, 아무래도? 차표가 없다면 절대 이 열차에 탈 수 없다. 소녀가 어떻게 열차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다. 잠깐만요. 소녀는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하려던 말을 멈춘다.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니? 죄송해요. 전 정말 진심으로 희망이 아득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소녀는 중간에 말을 멈췄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됐고 기분 전환 좀 하면 어떨까? 예? 소녀는 의심스러운 듯 날 쳐다봤지만 내가 전처럼 여유로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는 약간 긴장을 풀었다. 난 남한테 얘기해주는 경우 좀처럼 없다고? 아저씨 본인 이야기인가요? 글쎄다. 그럼 시작한다? 네. 소녀는 약간 몸을 움직이고는 앉은 자세를 단정히 가다듬었다. 편의상 1인칭으로 말할게. 난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앓았어. 그 병 때문에 집 밖에 자주 나갈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기 싫어서 부모님이야 사람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곁엔 친구랄 만한 사람이 없었지. 병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내가 성인이 된 그 해엔 더는 못 견뎌낼 줄 알았어.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사직을 하셨고 집에서 온 힘을 다해 날 돌봐주셨어. 그런데 나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며 마지막 기한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그때 뜻하지 않게 한 소녀와 만나게 된 거야. 그 소녀는 위층에서 내려오다가 내 품으로 떨어졌는데 난 깜짝 놀라고 말았지. 걔는 여자아이였으니까 난 서둘러 부축해 일으켰어. 고개를 들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미안하다 하더라. 그런데 걔가 고개를 든 순간 눈앞에 산들바람이 살랑 부는 느낌이었어. 이런 비유 너무 억지스럽지? 아니에요. 그 애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래도 엄청 예쁜 소녀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내 마음에 갑자기 뭔지 모를 감정이 생겨났지. 하지만 난 잠깐 멍 때리고는 바로 정신을 차렸어. 여자애 앞에서 못난 모습 보일 순 없잖아? 소녀는 참지 못하고 웃었다. 걔한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난 몸을 돌려 집에 갈 준비를 했어. 그런데 난간을 잡고 가는 모양새가 좀 이상한 거야. 설마 넘어지면서 다친 건가? 난 그런 의문을 품고 그의 앞으로 걸어갔어. 그때서야 안 건데 그의 눈이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내 몸이 머리보다 더 빨리 움직여버리더라.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할까 결정도 못했는데 이건 벌써 걔를 데리고 주변 안내를 해주겠다 뱉은 거야. 손도 어느새 걔의 손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그의 손은 엄청 차가웠지만 생각외로 편했어. 거기다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굴었는데 걔가 손을 안 놓더라고. 엄청 의외지? 네. 소녀는 모자를 당겨 모자챙으로 표정을 가렸다. 그 이후로 걔랑 나는 친구가 됐어. 신기하지 뭐야? 내 상태로는 병이 있으니까 뭘 하든 혼자일 줄 알고 다른 사람 도움도 아예 받을 생각도 없고 친구도 못 사귈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저도 원래 그랬는데 그래도 친구를 사귀었어요. 소녀는 입을 열어 말했다. 걔 계속하세요. 나중에 난 소녀의 과거 사정을 알게 됐어. 가만 보니까 내가 걔의 첫 번째 친구인 셈이더라. 걔랑 친구가 되고 내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 원래 혼자 나가서 산책하고 혼자 집에서 여러 종류의 책을 봤었어. 그런데 걔가 나타난 뒤론 밖에 나갈 때 걔의 손을 잡고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떤지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게 된 거야. 책도 혼자 볼 필요가 없게 됐어. 책 한 권 골라 잡아서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주면 걔가 거기 빠져드는 표정을 볼 수 있게 됐지. 이상하지 않아? 분명 표면적으로 내가 걔를 도와줬는데 어째서인지 내가 내심 더 기쁘더라니까? 친구가 있다는 거 정말 굉장한 거야. 네. 우린 갈수록 더 자주 어울리게 됐어. 걔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겠네? 중요한 친구, 친절한 소년, 두 눈, 아니면 기타 등등?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 중요한 건 걔가 내 마음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였던 거야. 혹시 그 친구가 너무 귀찮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더는 쓸쓸하게 살 필요가 없게 된 걸 알고 난 아주 엄청 기뻤어. 지금 생각하면 난 왜 걔를 그렇게 돕게 했을까? 실명한 친구에 대한 연민이었을까? 절대 아니지. 거기다 걔는 다른 사람이 동정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걸 분명 싫어했을 거야. 그 애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감정 때문이었을 거야. 그 뭔지 모를 좋은 느낌 말이야.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확실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소녀는 뜻밖에도 약간 얼굴이 붉어졌다. 내 이런 호감은 분명 우정을 넘어선 거였어. 하지만 난 내 감정을 우정이란 틀 안에 남겨두는 걸로 만족했어. 왜냐면 나 같은 녀석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럴 리가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으로 멋대로 사람을 좋아하면 상대한테 너무 무책임하잖아?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우의 그 말을 듣고 나는 화제를 돌렸다. 그 1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짧겠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그것도 엄청 긴 시간이었거든. 몸도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 날마다 나가는 것도 전처럼 힘겹지 않게 됐지. 그래도 몸 조심하는 편이 좋죠. 괜찮아. 어차피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는 다 내 마음이었다고. 그리고 그 애는 나랑 외출하는 걸 좋아해서 매번 나랑 같이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돌더라니까? 아,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얘기는 계속 걔한테 말 안 했어. 걔가 걱정하길 원치 않았거든. 즐거움이라면 나누겠지만 고통은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게 맞으니까. 비록 몸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마음만으론 병마와 싸워 이룰 수 있다면 세상에 의사가 필요 없지 않겠어? 얼마 안 지나 내 병세는 갑자기 악화되고 말았어. 그렇게 되니 내 시간은 정말 거의 안 남게 됐지. 난 마지막에 그래도 걔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라. 만약 걔 혼자 남으면 그 애가 혹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걔가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꿋꿋하게 살 수 있겠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고 설령 홀로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도 다른 친구를 사귈 용기가 생기겠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난 내가 죽은 뒤에 각막을 걔한테 주려고 했어. 그날 난 걔한테 내 생각을 말했단다. 물론 내 각막을 기증할 거란 건 숨겼지. 그리고 또 그날 그 애가 지금까지 수술 얘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됐어. 난 바로 후회했지. 내 일방적인 친절이 걔한테 상처를 준 게 분명하니 말이야. 그 뒤로 난 다시는 얘기를 안 꺼냈는데 그 애의 기분은 계속 가라앉아 있었어. 분명 걔는 속으로 내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려서 싫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 게 원망스러웠겠지. 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 애는 그렇게 생각한 아저씨를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생각은 그렇니? 아, 네. 난 소녀를 슬쩍 보고 계속 말했다. 수술 얘기를 다신 안 꺼내긴 했지만 속으로 난 계속 포기할 수 없었어. 며칠이 지나고 난 걔를 데리고 열차에 올랐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열차에 타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거든. 걔를 전보다 더 먼 곳까지 데려가 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열차에서 난 내 소원을 빙빙 돌려서 말했어. 나 너무 짜증나는 스타일인가? 난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전혀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가? 근데 예상치 못한 건 그애가 갑자기 수술을 해보겠다고 한 거야. 난 처음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난 걔한테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 걔가 나한테 묻더라고. 만약 수술이 성공하면 걔가 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 걔가 그런 질문 하리라고 전혀 예상 못했거든. 그런 질문을 한 거 보면 그 애도 분명 아저씨를 좋아했을 거예요. 정말? 네. 머릿속으로는 어쩌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이분 벌써 약속을 해버렸더라고. 정신 차리고 나서야 나는 평생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던 걸 알게 됐어.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없었지. 걔가 수술만 원한다면 난 그것만으로 너무 기뻤으니까. 그의 부모님 쪽은 일찌감치 설득해뒀어. 그러면서 난 그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을 말했지. 요구사항이 뭐였나 궁금해? 그럼 말을 좀 바꿀게. 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최대한 덜 그립게 하는 방법 아니? 그 애가 갑자기 날 떠나면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난 계속 걔 생각을 하면서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지. 비록 걔가 내 친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말이야. 내가 너무 혼자 오버한 것 같긴 한데 난 내가 그의 곁을 떠나면 적어도 걔가 나처럼 생각해주길 바랬어. 혼자 오버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계속 이별로 슬픔에 잠기게 하느니 차라리 나란 사람이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 싶었어. 이해는 가지만 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막 혹시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난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내 부모님, 걔네 부모님, 의사, 이웃들까지 난 주변 사람 모두가 내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게 했어. 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믿도록. 걔는 내 모습을 본 적 없으니까 있는 것도 빠를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몸이 더 버틸 수 없어서 입원해야만 한 때가 왔어. 입원을 해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살짝 연장된 것에 불과했어. 이때는 내 거짓말이 빈틈없이 치밀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지. 또 걔가 다시 시력을 얻으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길 바랬고,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사실 엄청 초조했어.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란 말야. 제발 다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질 않길. 걔가 다시금 실망에 빠져들지 않길.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난 그렇게 말없이 기도했어. 마지막까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사실 나도 생각은 해봤어. 만약 내 거짓말이 탄로나면 그 애가 내가 한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애는 분명 엄청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할지는 중요치 않았어. 난 걔가 그냥 나를 인생에서 분주히 스쳐 지나간 행인 정도로 여겨주길 원했거든. 왜냐면 나 말고도 걔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걔한테 더 잘해줄 사람을 숱하게 만날 테고. 안 그래? 자, 내 얘기는 끝났어. 응? 이건 아저씨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걸지도? 아니면 내가 멋대로 꾸며놓은 걸 수도 있고. 아, 뭐야 이게? 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바보. 응? 바보라고? 아저씨 말이에요. 아니면 아저씨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 그 소녀는 분명 바보예요. 소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그런 거짓말은 다 왜 한 거예요? 왜 어째서 소녀한테 그렇게 잘해줬냐고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 소녀를 위해준 그 마음은 또 뭐고요? 그냥 조금이라도 이기적이 될 수 없었나요? 적어도 소녀는 소년이 뭐라도 남겨주길 바랬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얼굴 한번 볼 수 없다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소녀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소년의 목소리뿐이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모습을 못 봤으니 빨리 잊을 거란 소리나 하냐고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게 뻔한데 왜냐면 소녀도 소년을 좋아했으니까요. 저도 소년이 좋았어요. 소녀는 그 말을 마치고 드디어 무너지듯 크게 울기 시작했다. 일찍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에 나는 소녀가 시원하게 울도록 놔두기로 했다. 소녀의 몸은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눈물이 한 방울씩 눈가에서 솟아나왔다. 난 소녀를 위로하며 눈가에 눈물을 닦아줬다. 그렇게 울음소리뿐이던 시간이 지나고 소녀는 점차 평정을 찾았다. 울음은 그쳤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럼 결정은 했니? 네 의지를 하차할지 아니면 내가? 네 심정은 이해해. 그렇지만 네가 열채 남는 걸 소년이 바랄까? 널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그거라면 말이야. 저 바보 같죠? 아니, 너 소년을 아주 좋아하지? 네, 그 애가 엄청 보고 싶어요. 이해해. 하지만 소년이 말한 것처럼 네 곁엔 널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많아. 그러니 소년을 그냥 지나쳐가는 행인으로 여기렴. 만약 소년이 지금 네 모습을 알게 되면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할지도 몰라. 어떻든 너를 좋아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널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상처받게 할 순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얼마 안 가면 종점이니까 돌아갈 시간이야. 지금 안 돌아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알겠어요. 소녀가 일어섰다. 그리고 난 열차를 세우고 출입문을 열었다. 여기서 내리도록 해. 원래 있던 곳으로 안내해줄 누군가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소녀는 나를 마주보곤 아주 후련해진 얼굴을 했다. 하지만 소녀는 내리기 전에 말했다. 전 절대 걔를 단순히 스쳐간 행위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밖에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않겠어요. 제 눈앞에 이 빛만으로 그 애를 평생 기억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요. 그 바보는 멋대로 제 마음속에서 도망칠 생각 접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원히 기억할 테니까요. 눈물이 다시 소녀의 눈가에서 떨어졌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돌아가거든 손목 조심해. 아물기 전에는 엄청 아플 테니까.
고마워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 여행에서 가장 꾸밈없는 미소를 내게 보여주고는 열차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형체는 문을 떠나는 순간 바람처럼 흩어졌다. 난 출입문을 닫고 이어서 열차의 시동을 걸었다. 열차 칸이 텅텅 비어서 꼭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줬다. 걔 이미 갔어. 내가 열차 칸의 끝에서 말했다. 그러자 차량 사이를 연결하는 문이 하나 열리더니 소년 하나가 다른 열차 칸에서 걸어 들어왔다. 그 소년이다. 감사합니다. 아, 별거 아니야.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원래 열차에 탈 자격이 없거든. 세상에, 세상에. 네, 알아요. 그런데 걔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난 60년 정도는 기다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기다릴라 그랬대. 60년 동안. 이게 순애가 아니고 뭡니까? 60년이래.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겠어? 그 소녀는 정말 널 너무 좋아하고 너랑 만나고 싶어 했다고. 이 열차에 탈 자격은 분명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보통이 아니었어. 이걸로 됐어요. 제가 처음 원했던 건 그저 그 아이가 시력을 되찾은 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야, 다정한 데다가 다정한 성격의 훈남. 저 같은 사람은 남을 좋아하거나 남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니까 그렇게 비관적이면 못 써. 너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차장님한테서 말인가요? 너무 진지하시길래 농담해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 널 숨기고 손해를 돌아가게 한 일로 난 벌써 2번 직권을 남용했단 말이야. 네가 내 밑에서 100년이라도 이 빚은 갚기 어렵겠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온 힘을 다해 일할게요. 역시 소녀가 말한 대로야 화를 낼 수가 없게 만드는군. 그리고 차장같이 인간이 쓴 호칭으로 날 부르지 마. 난 너희의 감정에 좌우되는 생물과 다르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인 것도 교류하기 편하기 때문에 불가해. 알았어요, 열차씨. 마음에 안 드네? 아, 곧 종점에 도착하겠는데요? 지금쯤은 가서 방송하셔야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라? 망했군. 방송이 늦으면 아주 곤란한데? 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안 넘어지게 조심하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너 정말 성가셔. 하지만 인간처럼 감정이 있다는 게 어쩌면 좋은 느낌일지도? 여기는 제7호 열차. 아니지, 그보다는 나는, 열차 그 자체였어? 나는 제7호 열차. 이미 죽은 이의 영혼을 세계의 종점으로 데려가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열차다. 모든 사람의 여정이 서로 다르기에 혹자의 여행길은 긴 반면 다른 이는 짧으며 굴곡진 여행길도 평탄한 여행길도 있다. 하지만 종점은 하나뿐이다. 사람들의 영혼이 열차에 앉아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만족, 괴로움, 후회, 뿌듯함? 하지만 모두 나와 관계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도 흥미가 생겨 듣고 싶어지니까. 다음에 당신이 나랑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당신이 나와 만나게 된다면 내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존경하는 여행객 여러분, 제7호 열차가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휴대물품을 챙기시고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행객 여러분이 부디 즐거운 여행 되셨길. 아, 와, 이거 마지막에 소년 혼자 앉아있는 것 봐.
이렇게 제 7호 열차 배드엔딩, 해피엔딩까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한 60년만 더 기다렸다가 아 진짜